12주차 소수 집단의 상담과 상담 계약 3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학지사에서 발간한 현대의 교류 분석을 참고하였습니다. 본차시 수업 목표는 상담 계약이란 무엇인가, 스타인의 계약의 4가지 조건, 상담에서 계약을 맺는 이유, 계약과 목표 지향, 효과적인 계약 체결 방법과 계약의 유의점을 이해하고 상담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담 계약이란 무엇인가?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만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상담자는 도움을 주는 전문가로서 내담자는 도움을 받는 상담의 대상자로 만나는 목적성이 있는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적이 있는 만남은 일반적으로 서로 간의 이해 관계가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바라는 궁극적 목적은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 간의 이해 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계약을 맺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에서는 상담에서 계약을 중요시하는 교류 분석 이론의 토대를 두고 있는 계약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류 분석의 창시자 에릭 버는 계약을 앞으로 취해 나갈 행동에 대한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분명한 약속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제임스와 존 가드 또한 계약이란 변화해 나가겠다는 내담자와 상담자가 A자 상태에서의 약속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기에서 내담자와 상담자의 A자 상태란 교류 분석에서 인간의 성격을 설명하는 용어로서 내담자와 상담자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성장한 사람으로서, 즉 성숙한 사람으로서의 자원을 활용하여 반응하는 자아 상태를 A자아 상태라고 합니다. 상담에서 계약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첫째, 계약 당사자는 누구인가? 둘째, 상담에서 내담자와 상담자가 함께 해나갈 일은 무엇인가? 셋째, 상담의 기간과 횟수, 그리고 1회기별 상담 시간은 얼마나 걸리겠는가? 넷째, 상담의 목표와 상담의 결과는 무엇인가? 다섯째, 상담의 성과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섯째, 내담자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도움이 되겠는가? 교류 분석 상담자들은 계약을 관리상의 계약과 임상 또는 치료상의 계약으로 나눕니다. 관리상의 계약은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상담료와 상담 절차 등에 대한 동의를 바랍니다. 임상적 계약이란 내담자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또 이러한 변화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바라는 변화를 초래하기 위해 내담자와 함께 기꺼이 임할 것이며 이러한 상담 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스타인의 계약의 4가지 조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스타이너는 계약을 잘 맺기 위한 4가지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스타이너가 제시한 계약의 4가지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타이너는 계약의 4가지 조건을 상호 동의, 적절한 보수, 적임성, 합법적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각각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상호 동의는 상담자, 내담자 두 사람이 모두 동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담자는 상담 절차나 상담 목표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내담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은 두 사람의 협의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적절한 보수는 여러분들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보수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바람직한 상담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란 특정 시간 또는 작업에 대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상담에서의 대가란 상담료를 의미합니다.
어떤 것이든 공짜는 서로에게 별로 유익하지 못합니다. 학생들이 교수법이 떨어지는 학원 강사에게 학습하는 것이 오히려 학습의 효과가 더 높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을 상담하고 반드시 상담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도 아니고요. 상담료가 반드시 금전이나 물질이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상담료가 의미하는 그 의미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내담자에 따라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이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 충분히 설명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적임성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계약한 것을 잘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담자에게 적임성이란 내담자가 원하는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전문적 기술을 말합니다. 또한 내담자는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이것을 실행할 신체적, 정신적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뇌 손상이 있는 사람은 치료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알코올이나 향정신성 약물에 중독된 사람과는 계약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합법적 목적이라는 것은 계약의 목표와 조건은 법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상담자는 자신이 속한 기관의 윤리 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을 맺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류 분석에서 계약을 강조하는 이유는 인간은 누구나 오케이라는 철학적 가정 때문입니다. 상담자와 내담자는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따라서 내담자가 원하는 변화에 대해 책임을 나누어 갔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고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 삶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결정한 결과에 따라 살아갑니다. 따라서 어떻게 살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상담자가 아니라 내담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상담자가 할 일은 역기능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모두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책임의 공유란 상담자와 내담자가 무엇을 변화시킬 것인지, 이러한 변화를 얻기 위해 각자 맡은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계약과 목표 지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내담자는 변화시키고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상담자를 찾아옵니다. 계약을 맺는 목표 중 하나는 초점을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변화의 목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계약을 맺을 때 내담자와 상담자는 함께 작업한 뒤의 바람직한 결과를 내다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게 되면 이러한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한 개인적 자원을 자동적으로 동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의적 시각화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상담자와 내담자가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문제에 대한 정신적 그림만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시각화에 전념하여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 검토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게 되면 상담을 언제 종료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고 또 하나의 이점이 있습니다.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게 되면 상담을 언제쯤 종료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상담을 하는 동안 그 진척 상황도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계약은 내담자의 문제를 가지고 몇 달 혹은 몇 년이고 실험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효과적인 계약 체결 10단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은 추상적인 말로 하기보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원하는 변화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제임스와 존 가드가 말했듯이 내담자는 상담자와 계약을 맺듯이 자기 자신과도 변화를 위한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담 계약을 맺을 때는 필기도구와 충분한 양의 종이와 시간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서 충분한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계약의 10단계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직접 말하는 형태로 진술을 하고자 합니다. 단계 1은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바라는지 결정하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을 적어 보십시오. 단계 2는 당신이 진술한 내용에 부정적인 말이 들어있다면 긍정적인 말로 바꿔 적어 보십시오. 단계 3은 당신이 원하는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당신이나 타인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이 전과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을 당신이나 다른 사람이 보고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상세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당신의 목표가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방법에 관련된 것이라면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 그 사람의 이름까지 적어 보십시오. 단계 4는 당신이 원하는 변화가 달성 가능한지 검토해 보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변화가 이 세상에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달성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달성한 그 사람의 목록을 작성해 보십시오. 단계 5는 이러한 변화가 당신에게 안전한지 검토해 보십시오. 자신이 추구하는 변화는 안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A자 상태에서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사회적으로 적절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안전한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단계 6은 당신은 이러한 변화를 얼마나 원하는가? 다른 사람의 눈에 들고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반항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 다른 사람이란 과거나 현재 당신과 관련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들고 인정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반항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발견했다면 좀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어떤 변화든 다른 사람의 눈에 들고 인정을 받고 반항하는 것이지만 일부는 자신을 위한 측면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남의 눈에 들고 어느 정도 인정받고 어느 정도 반항할 것인지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러한 변화를 바라는가? 단계 7은 이러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가? 이런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여전히 변화하기를 바라는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항상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대가로는 시간이나 돈 또는 격변, 이별, 두려운 변화 등 다양합니다. 단계 8은 언제 어디서 누구와 이 계약을 이행하려고 하는지 검토하세요. 이 계약을 이행하고 싶지 않은 장소와 시간과 사람이 혹시 있나요? 당신은 계약 목표를 언제 어디서든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든 달성하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계약을 하는데 내키지 않는 점은 무엇인가요? 이것이 계약의 맥락을 이룹니다. 단계 9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적어도 5가지 적어보세요. 당신이 할 행동은 당신이나 주위 사람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에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까지 적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계 10은 당신이 할 행동 중 다음 주에 바로 실행할 행동을 선택하여 적어보세요. 바로 지금부터 실천에 옮기도록 합니다. 계약의 유의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계약 목표는 긍정적인 말로 적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목표를 적을 때 부정적인 내용을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담배를 끊겠다, 술을 줄이겠다, 체중을 줄이겠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아니면 권위적 임무를 두렵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목표를 세웁니다. 이와 같이 무엇을 끊겠다, 하지 않겠다는 식의 계약은
장기적으로 볼 때 적절하지 못합니다. 계약 목표는 어떤 면에서 시각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지 않겠다는 목표는 마음속에 떠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이 의심스럽다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시하는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준비됐습니까? 붉은 코끼리가 아닌 것을 떠올려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붉은 코끼리가 아닌 코끼리가 잘 떠오르세요? 아마 그냥 코끼리를 떠올려 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코끼리가 쉽게 떠올려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계약은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내담자와 상담자 또는 내담자 주변의 사람들이 내담자가 목표를 달성했는지 달성하지 못했는지 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따뜻하고 사교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거나 나는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다는 식의 막연하고 추상적인 목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 상담이 한없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목표는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표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자원에 비추어 달성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체로 말해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은 달성 가능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내담자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약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3강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